처음 풀어낼 게 13쪽에 몇 번이죠? 50번. 50번이 다음에 있는 전개식에서 x의 3창의 개수가 알고 싶습니다. 50번을 못 풀었다는 거는 안 썼다는 얘기야. 이건 제곱했다고 하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2x의 제곱, 3x의 세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란 얘기지. 그런데 이 다음 거는 4창부터는 쓸 이유가 없어. 4창하고 다른 것들을 곱하면 무조건 4창 이상이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쓰고 나서 전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저 3창 계수가 필요하니까 이때가 3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 아니다. 그 다음 녀석이 2인가? 그 다음도 2? 그 다음은 3인가요? 네. 그 다음도 풀어드릴게요. 몇 번이죠? 51번. 51번은 이 전개식에서 x의 구창 계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구창이면은 최고차가 몇 차야? 네, 이건 최고차 10차 항이겠네? 10창 바로 다음 차수의 항이지. 그 개수의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b를 곱하면은 2창이 x의 제곱이고, 1창의 값이 a 플러스 b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공식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b하고 x 플러스 c를 곱하게 되면은 최고차는 3차인 것 같고, 그 다음 게 누구였지? 야, 그럼 이 문제의 질문은, 야, 니네 이거 두 개 하면서 느낌이라는 게 없었어? 라는 게 질문이야. 이제 느낌이 오셨어요? 네. 그걸 못 푸는 이유는 이런 걸 떠올려 보지 않는 거지. 다음 차수의 값이 뭐가 될지 대해서 유추해 보지 않는 거야. 이건 10창이 최고차인데 9창이면 바로 다음 건데, 바로 다음 거면은 여기는 A, B, C, D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다 더한 거란 얘기지.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이겠네요? 그게 55겠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이죠? 7번. 57번. 57번은, 이 문제는 어려워. 어려운데, 제대로 푼다고 한다면 이건 좀 힘들어. 원래는 이렇게 풀거든? 근데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걸 장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풀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은 다 이렇게 풀어줘. 학교 선생님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지금 2라고 하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2-C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은 2-C, 이거는 2-A, 2-B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은 2-A하고 2-B하고 2-C의 값을 곱하라는 얘기겠네요? 이거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식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x-a하고 x-b하고 x-c의 값은 몇 번째 게 마이너스라고요? 두 번째랑 네 번째가 마이너스라고? 첫 번째 건 x의 세제곱, 세 개 더한 녀석의 값에 본 마이너스. 이제 두 개끼리 곱한 것들 마지막이 이건가? 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 x한테 2만 대입하라고요? 나 여기 x한테 2만 대입하려고 지금. 그래서 8 마이너스 4a 더하기 b 더하기 c 2 a, b, b, c, ca 마이너스 a, b, c가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걸 일일이 전개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공식을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식은 외워놓고 공식에 적용하지 않고 일일이 매번 나올 때마다 전개하는 애들이 있거든? 천천히 앞에 거 두 개 곱하고 그 다음 거도 곱하고 여기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애들이 있어. 공식은 외웠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A, B, C 합의값이 몇이라고? 2라고? 그럼 2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8일 거고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14일 거고 A, B, C 고백값을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나?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이게 교과적인 풀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편해. 이렇게 하는 건 좀 불편해서 두 번째 풀이로 계산하려고 하거든?
쌤이 너희들한테 프린트로 줬던 것 같은데? 외웠나 모르겠는데? 이거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의 값은 공식 외우라고 그랬잖아. 공식이 뭐라고 돼 있디? 안 외웠네. 둘 다 안 외웠어. 네, 그러네. 해주 외웠네. 이게 공식이야. 그리고 세 개 다 줘. 첫 번째 게 2, 두 번째 게 마이너스 7, 마지막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어렵게 풀어? 쉽게 풀려면 공식을 외워야 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프린트했는 공식이. 지금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모든 공식을 프린트한 적이나 나도 다르지. 그거 하나만 다 외우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강력하죠? 외우기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물은 게 몇 번이죠? 6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주는 그 앞에 네, 64번으로 가겠습니다. 64번은 합의값이랑 제곱에서 합한 값을 준 다음에 4제곱에서 합한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PQ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x의 제곱 y 제곱을 해야 되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준 거는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을 준 것 같아. 그 값은 x 플러스 y의 값을 삼성한 다음에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있었던 것 같아. x제곱 플러스 y 제곱의 값은 합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이게 지금 x제곱 y제곱이죠? 이 공식 3개만 가지고 푸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 내가 지금 2를 대입할 생각이거든? 2 대입했더니 4-2xy인가요? 여기도 대입하려고요. 2 대입했더니 8-6xy인가? 근데 이 값은 문제가 줬다며. 10이라고. 그러면 xy가 몇이란 얘기야? 네, 그러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구만. 맞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얘가 뭐란 얘기지? 머리를 빨리빨리 사용하지 않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3분의 14의 값을 제곱하라는 얘기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한 9분의 1을 대입하는 얘기야? 그 9분의 194예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래서 9분의 194의 값은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분이 안 되니까 분자분모의 값을 더하기만 하라고? 몇이라고? 다 알고 있는 공식의 숫자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틀릴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리면 전체 너희랑 경쟁하는 모든 애들 중에 너희만 틀리는 거야. 공식 모르지 않아. 거기서 숫자 대입하는 걸 틀릴 수는 없어.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6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6번은 이건 x의 5승과 y의 5승인데 이건 x의 6승과 y의 6승이네요. 그런데 5승 더하기 5승의 값, 6승 더하기 6승의 값을 구하기 싫어 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두 녀석을 좀 변형해 볼 생각이거든. 쌤의 접근 방법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 쌤은. x의 5승과 x의 6승을 보려고 하고 y의 5승과 y의 6승을 지금 보려고 하는 중이거든. y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가?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할 생각이거든.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x의 값이 3이란 얘기니? 이 말이 된 거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x의 4승을 곱하면 x의 6승 더하기 x의 5승은
3x의 4승인가? 그럼 이거 두 개가 3x의 4승이라는 얘기네. y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y는 마이너스 x, 아니다. x의 값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인가? 그걸 대입하게 되면 y 곱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y의 6승의 값이랑 y의 5승의 값도 3y의 4승이겠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 값을 3x의 4승과 3y의 4승이라고 인식했어.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이 값은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제곱에서 이것만 하면 되겠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미리 x제곱 플러스 y제곱부터 구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 합한 걸 제곱한 거에서 여기다 두 배 한 걸 빼요? 그래서 이게 7인가? 7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고백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9가 될 거고 플러스 9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빼면 31? 세배했더니 93인가요? 이 문제는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꾸는 게 능력치가 좀 중요하거든?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푸는 거야. 이런 문제를 마주친 경험이 여러 번 쌓이면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야지 계획이 생기는데 경험이 적으면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70번으로 왔습니다. 70번은 x를 제곱한 거랑 x의 제곱분의 1을 뺐더니 마이너스 4루트라고 합니다. 그때 밑에 있는 값을 계산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하는 얘기인가? 구하고 싶은 거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인가? 일단 구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분석부터 해보자. 첫 번째 거 나누기 하면 x의 3승이니? 두 번째 건 2x, 세 번째 거는 x분의 2, 마지막은 x의 3승분의 1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3승하고 3승이니까 이거 먼저 쓰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을 3승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x분의 1인가? 이거 두 개는 2로 묶어주면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더하기 x분의 1만 누군지 알면 좋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죠? 내가 필요한 게 누군지는 이제 인지했어. x 더하기 x분의 1을 알고 싶은데 이 식은 합차 공식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저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 빼줄 거죠. 이게 마이너스 4루트라며. x의 값은 양수값이래요? 그럼 얘가 양수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이 값이 음수겠구만. 그럼 양수하고 음수 곱해서 마이너스 4루트인데 내가 필요한 거지 이 값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두 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루트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들어있는 또 다른 식을 우리가 만들면은 나는 지금 얘가 궁금하거든? 난 얘가 궁금한데 두 개가 들어있는 식이 누군지 하나만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이 값이 동그라미 값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랑 관련된 공식이 아는 게 있나요? 어떤 공식을 알고 있죠?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녀석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한 거한테 더하기 4를 해야 돼요? 된 거 맞나요? 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구하지? 곱해가지고는 이건데 이건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하지? 10번씩 풀어야 되겠는데? 앞에 있는 값을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값을 b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a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지금 결국은 a제곱, b제곱 이거예요? 근데 a, b 곱해가지고는 마이너스 4로 튀고 오이씨 10번씩 풀어야 되는데 10번씩 어렵네. a제곱, b제곱이 누구야?
양변 제곱하려고. 오른쪽 제곱하겠다고. 이제 대입할까? b제곱 대신에? b제곱 대신에 대입하면은 a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니? 이게 30이라고? 그럼 이게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은 거야? a제곱이 8인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a제곱이 8이면은 a라고 하는 값은 양수값이었으니까 a가 누구라고요? 제곱한 게 8이니까 a는 2루트라는 얘기인가? 되는 거 맞나요? 이제 2루트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네. 2루트를 두 번 곱하면 8, 2루트를 세 번 곱하면 거기서 지금 2루트를 빼세요. 그래서 14루트가 답이네요. 이건 없던 식을 전혀 존재하지 않던 녀석의 값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73번. 지금 선생님 설명해주기에 이해는 되는 거 맞죠? 네.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너희들을 설명해주고 이해는 시킬 수도 있는데 머리에 남길 수는 없거든? 머리에 남겨서 나중에 문제 시험 푸는 거 너희의 몫이란 말이야. 자, 세 개 값을 준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이 분수로 주어져 있는 것들이 일단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분수로 주어진 녀석의 값들 중에 일단 이걸 통분을 먼저 해서 뭘 구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하려고 해. 통분하게 되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인가? 분자의 값은 첫 번째 거는 b제곱, c제곱을 곱했어야 되고 두 번째 건 a제곱, c제곱을 곱해야 되고 마지막 거는 a제곱, b제곱을 곱해줘야 되나? 그럼 내가 지금 이 값도 통분해볼까? a, b, c 분해 a, b, b, c, ca라고 쓸게요. 순서 바꿔서 그 값이 지금 2분의 5라고 합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 식이 뭐가 있지? 이거하고 이걸 이용하면 이거 분자의 값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두 개 이용하면 구할 수 있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값은 a제곱, b제곱, c제곱 2ab, bc, ca야? 우린 공식 알잖아. 그럼 대입했어, 두 개를. 4하고 6을. 4 대입했더니 16, 6. 뒤에 있는 값이 10이 나와야 돼? 그럼 분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네, 분자에 있는 값이 5란 얘기예요? 그럼 분모는 누구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분수가 아닌 것들을 다 구한 것 같은데? 이것도 분수 아니었고, 분수 아니었고, 이것도 분수 아니잖아, 지금. 그럼 분모가 누구래요? 그게 뭐냐고요? 네, 이건 4인가요? 제곱했으니까요? 근데 분자의 값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럼 분자의 값은 또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도 공식 외웠나요? 공식 프린트에 써놨던 것 같은데? 말해보세요. 문제 풀 때마다 생각이 푸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공식을 떠올려서 문제 푸는 거거든? 우리는 말씀해보세요. 아닙니다. 안 외웠어요. 해좀 말해보세요. 이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외워야 될 걸 외우지 않고 어떻게 남들 이겨. 그건 불가능해요. 더 시간을 내서 외우려 노력했어야죠. 자, A, B, B, C, C 전체를 제곱한 거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 보겠습니다. 5라면서요. 2라면서 4라고 4분의 9가 답이네요. 공식은 외워주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서울에서 단과 수업을 했어요. 한 반에 막 70명씩, 80명씩, 많으면 120명씩 놓고 수업을 했거든, 예전에. 근데 그때는 너희들한테 준 공식 프린트 똑같이 주고, 내일까지 다 외워와. 그럼 전원이 다 외워.
그때는 선생님이 무섭게 팼거든? 하나도 모르면 하나당 한 대씩 때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쫄아가지고 허벅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이런 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허벅지 피멍들게끔 막 팼어. 맞기 싫으니까 무조건 외워가지고 전교 꼴등조차도 엄청 못한 애들조차도 즉 외울 수 있다는 얘기야. 더 시간을 내고 더 집중하면 외울 수 있는데 너희가 아직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 거지. 달달달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76? 해주는 그 앞에 모르는 거 있나요? 76, 78. 76, 77, 78. 알파라고 하는 값인데 알파의 값은 괄호 속에 있는 분수들의 합 고백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2의 16승의 값을 알파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세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알파라고 하는 값에 1 플러스 2분의 1을 딱 보자마자 앞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은 1이 아니잖아. 숫자 1을 곱하면 달라지지 않지만 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만 곱하는 게 아니라 뭐도 곱해야 돼? 2도 곱해야 되겠다.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러면 알파의 값은 변함이 없는 거죠? 앞에 2라는 숫자는 원래 있는 숫자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누구지? 1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1 마이너스 2분의 1 4제곱? 8승? 16승?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값은 알파 값을 구했는데 알파의 값 자체가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16승분의 1인가? 여기서 2의 16승의 값을 알파로 표현해보세요. 양변 2로 나누기가 되겠는데? 2의 16승분의 1의 값을 이항했고 2분의 알파도 이항했어. 통분했습니다. 역수치해야 되겠네 이제. 그럼 2의 16승의 값은 2 마이너스 알파분의 2인가요? 이제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77번이라고 했습니다. 77, 78. 77번은 다음 숫자가 n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때 n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 숫자의 자릿수가 알고 싶은데 수학은 비슷한 숫자, 똑같은 숫자들은 치환해서 푸는 게 원칙이거든. 그럼 치환하고 싶은데 누구를 치환할지 결정해야 되거든. 누구를 치환하지? 이거 뒤에 걸 치환해? 300이라는 숫자를 치환하는 게 적절한 건가? 300이라는 숫자를 선생님 x라고 써볼게. 그럼 일단 198은 내비두자고 198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인가? 그러면 198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인가? x는 단지 300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 몇 자리 숫자인지만 궁금한 거였죠. 198도 치환할 걸 그랬나? 그럴까? 그럼 200의 거듭제곱은 쉬우니까 198의 값도 198이라고 내비두지 말고 200이라는 숫자를 y라고 놓자. 198은 제곱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y-2의 제곱이라고 놓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냥 전개해가지고 대입할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00을 제곱하게 되면은 4만 마이너스 800 9만 4만하고 9만 더한 게 13만인가? 800 플러스 마이너스 800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797?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2만 9,203? 그래서 6자리 숫자라고? 직접 계산하고 귀찮기 때문에 치환해서 푸는 거죠.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78번 두 분 다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이유가 뭘까? 앞에 걸 보니까 A 플러스 B의 3승인 것 같고 뒤에 걸 보니까 A 마이너스 B의 3승인 것 같은데? 똑같은 숫자. 똑같은 숫자. 그럼 분자의 값만 먼저 분석을 해보려고요. 분자의 값을 분석해 봤더니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이 쓰지 않고도 실은 부호가 몇 번째 게 바뀐지 알기 때문에 값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머리만 좀만 굴리면 이런 걸 한 줄 쓰지 않고도 우리는 알 수 있거든? 근데 빼면 뭐가 남아? 이게 남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분자인 것 같아. 근데 분모의 값에는 뭐가 있는 거지? 그게 빈가? 그럼 문제 요구한 게 우리한테 뭘 보라는 얘기야? 아, 이거 구하라고? 그럼 A에 해당하는 세 값을 제곱한 게. 그 다음은 5050을 제곱하래?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래저래 숫자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건 0으로 끝나는 거에 두 배봤자 0으로 끝나지 이래저래 숫자가. 근데 이건 이래저래 숫자 누가 돼? 그럼 이래저래 숫자는 변함없이 6이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까지 하면 문제 입사는 수학 숙제한 것까지 풀이 다 끝난 거죠. 풀어야 될 거는 마지막 거 해주는 다음 시계 아까랑 똑같잖아. 안 써봐서 못 푸는 거라니까. 첫 번째 4차항 계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4차항 계수가 필요하니까 5차 이상의 항들은 필요 없습니다. 써봐야지 풀지. 이 뒤에 건 관심 없습니다. 제곱하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두 분만 쓰면 되겠네. 학교 시험제 여기 있는 게 세제곱한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쓰셔야 됩니다. 너희 두 분 다 지금 문제점 있네. 쓰면 풀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해 줬었는데 위에 문제에서.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을 전개하게 되면은 4창의 값은 여기 계수가 1인가? 이것도 1이죠. 이것도 계수가 1이고요. 4창 계수들은 전부 다 1이네. 이게 5개 있나요? 네, 5가 답인가요? 네, 말씀하세요. 3차식으로 나오는 앞에 두 개 먼저 하고 마지막 거. 3차식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기 몇 번이죠? 23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원이 23쪽보다 앞에 없나요? 23쪽으로 갔습니다. 풀어야 될 거는 0.998을 3승한 녀석의 값이 소점 아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있는 숫자를 XYZ라고 한다면 그 세 개 숫자를 맞춰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0.998을 세 번 곱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1-0.002의 값을 이걸 3승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금 전개는 A-B의 3승을 하는 것처럼 전개하면 되겠다. 제일 첫 번째 A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1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앞에 거 1이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0.002의 제곱인가? 마지막이 마이너스 0.002의 세제곱입니다. 1 빼기 0.006 더하기 이건 제곱하게 되면 소점이 6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제곱하게 되면 숫자는 4고요. 0.0000 앞으로 6자리를 써야 되는데 4한테 3배해서 10인가요? 이건 소점이야 3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3승하게 되면 소점이야 9자리 숫자가 될 거고 2를 3번 곱한 건 8인가요? 그래서 이 숫자는 0.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앞에 두 개를 산수하게 되면은 0.994? 뒤에 두 개를 산수하게 되면은 0.00001199인가? 되신 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숫자는 0.994, 0, 1199입니다. 그때 이 세 개가 XYZ라고 그 세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22가 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없어요? 해주는요? 없어요? 해주 혹시 이거 덜 이해됐어요? 두 개하기 20. 어? 아, 미쳤네요. 문제가 소처 끝에 있는 숫자 합이 아니네. 앞에 거 세 개 합이네.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그게 22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없고 진도 나가면 되는 건가요? 진도 나가야 될 게 26부터 33까지. 오늘 나눗셈만 진도 나가려고요. 진도 나갈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26부터 33. 선생님이 아직은 너희 놀랄까봐 무섭게 수업 안 하거든? 근데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받고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날 막 화내는 날이 있으면 그건 연기하는 거야. 너무 쫄지 말아요. 저는 무서워요? 네. 근데 무섭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데 외우게끔 하고 공부하게끔 하려면 선생님이 무서운 게 맞아. 근데 지금은 너희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원래 이런 설명하지 않고 일단 놀래킨 다음에 선생님 그냥 수업을 진행하거든? 그 애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열심히 하거든. 그런데 놀래서 기절초풍할까 봐 선생님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너희를 위해서 연기자처럼 연기하는 거야. 자, 나눗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거는 했던 것 같고 여기서부터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했었나? 26쪽?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뭐 별로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 써있는 거 그냥 볼게요, 이거는. 나누기 하게 되면 이거 먼저 나누기 하고 이거 나누기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보려고요. 이거 나누기 하겠습니다. 6을 3으로 나누기 했더니 2라고요. y하고 z 두 개는 지워지고 x가 하나 남아요. 7의 값을 3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마이너스 7분의 3 있고요. x는 지워지는 것 같고 y는 6승, z는 3승이 남죠. 중간 과정까지 거칠 여유는 없습니다. 바로 걸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 맞죠? 오늘 이런 식의 나누기는 분모가 단 항식이었을 때 이렇게 할 건데 방금 전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런 걸 했던 거지. 이런 녀석의 값을 n분의 2 더하기 n분의 b라고 쓴 것뿐이잖아. 이건 분모가 단 항식이었을 때. 하지만 분모 있는 값이 다항식이었을 때는 나누기를 직접 해야지만 돼. 나누기 직접 해보려고요. 지금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x 플러스 3. 내가 2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책에 나와 있거든? 이거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한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몫의 값은 2x라고 잡으려고요. 이거 곱할 거죠. 곱해서 2x의 제곱 플러스 6x인가? 그럼 빼주면 3x가 남을 건데 3x만 쓰는 게 아니라 뒤에는 7도 내렸을 거야. 다시 몫의 값은 3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3하고 지금 x 플러스 3을 곱하려고 하거든? 우리가 기존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 나누기 그대로입니다.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남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뭘 했냐면 어떤 a라는 식을 b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q고 나머지 값이 r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런 식을 쓰는 것도 알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2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산하는 건 좀 귀찮아서 2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쓴 숫자만 쓰고 나서 x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쓰려고요. x 3입니다. 개수만 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목색값은 2, 아니다, 목색값 2가 맞나? 아, 이게 3이지. x 플러스 3이었냐? x 플러스 3의 값을 목색값 2로 잡았더니 이렇게 될 거고, 다시 3하고 7이어서 목색값을 3으로 잡았고, 3하고 9여서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면 내가 2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을 나누게 했더니 목색값이 2x 플러스 3이 몫이고 나머지의 값이 마이너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풀면은 쓸 게 많지 않아서 편하긴 한데 착각이 발생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숫자만 놓고 푸는 거는 익숙해지면 숫자만 놓고 풀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직접 나누기 위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 점수 주려고 많이 출제하는데 애들이 틀린 애들이 가끔 있거든. fx라고 한 다항식이 있는데 2x-3으로 나누기 했더니 목색값 이거고 나머지의 값 이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설명을 읽고서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x-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은 곱해줄 거죠. 나머지의 값은 더해줄 거죠. 지금 지원이 온전하게 집중하는 눈빛이 맞나요? 좀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E가 필요하죠? A라고 하는 식을 B로 나누기 했더니 목색값이 Q고 나머지의 값이 R이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Q 플러스 R의 값이 뭐가 이해가 필요하죠? 그때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런 fx를 구해서 숫자 대입하세요 이런 문제 많이 출제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 문제 같습니다. 다음 문제가 3차식을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과 나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을 a라고 하는 다항식이 누군지 모르겠어. a로 나누기 했더니 목색값 x-1에 나머지의 값은 2x-1입니다. 그럼 대부분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그럼 나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를 x-로 나누게 해야지. 이렇게 푸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게 몫이겠지 뭐. 아니지. 문제가 이게 몫이라고 얘기했지. 요 자리 있는 녀석과 요 자리 있는 녀석의 값은 서로 바꿔서 산수하게 되면 나머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녀석의 값을 몫에 해당한 녀석의 값을 가지고 나누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A에 해당하는 식은 몇 차식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A에 해당하는 건 몇 차식일까요? 네, 그러겠네. 얘는 2차식이 확실하네. 그래야지 왼쪽에 3차식이 나오겠네? 그러면 2x-1만 이항해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나머지 것만 이항해주려고 하거든? 그러면 A를 찾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 왜냐면 3차 함계수가 1이라며. 그럼 여기 2차 함계수가 누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2차 함계수가? 4가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4가 나오나? 이제 구할 건 여기 1창만 구하면 되겠네? 1창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8x라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해야 되나?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맞아요? 검산 2차함계수는 1이라고? 2차함계수 조사해봤어. 마이너스 x제곱 3x제곱 3에서 2 뺐으니까 1 맞아요? 검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녀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a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푸는 순서는 나머지 값을 이항하고 나서 이 빈칸에 들어가 있을 값이 누군지를 개수를 비교하면서 찾았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지원아, 선생님 너의 지금 현재 눈빛이 살짝 이게
내가 일반적인 애들 가르쳤을 때 온전하게 몰입에 집중하는 식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아. 그 너만의 눈빛이 다를 수 있잖아. 그냥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너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니 지금? 네. 정신 말똥말똥한 거 맞아? 자, 그럼 오늘 나가고 싶은 진도는 다 나갔거든? 자, 지금 앞에서부터 쭉 풀어줄 건데 레벨 3는 선생님 생각할 때 미리 안 풀어주면 못 풀 것 같아서 미리 풀어주려고요. 레벨 3에서 가로가 3칸, 세로가 3칸으로 이루어진 표에 3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3개 다항식은 이 세 군데 빈칸이 채워져 있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배열된 각각의 세 다항식의 합의값은 6x제곱 플러스 12x와 같도록 나머지 칸에 써놓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때 가의 위치에 알맞은 다항식이 누군가요? 그 식을 구하고 10을 대입하세요. 퍼즐 풀듯이 풀란 얘기네. 우리는 가로, 세로, 그럼 이 첫 번째 가로줄에 있는 녀석의 값이 합해가지고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마지막 칸에 들어갈 게 누구지? 4x제곱 4x제곱 있어야 되겠네. 네, 6x도 있어야 되겠네. 네, 이것까지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이 세로줄에 들어갈 것도 합의값이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누가 있어야 되지? 4x제곱 마이너스 7x 뭐라고요? 5x 그러네요. 됐나요? 그리고 이쪽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것도 합의값이 이거 나와 있는 다음에 그럼 가에 들어갈 건 누구야? 여기다 10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129 네. 이해되신 거 맞죠? 생각보다 쉽네?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A, B에 대해서 산수할 때는 두 다항식을 산수할 때는 여기다 대입해서 산수하세요. 먼저 앞에 거 제곱하세요. 앞뒤 곱하세요. 뒤에 거 제곱하세요. 그렇게 산수했을 때 그 전개식에서 x의 1차항 계수를 구하세요. 그럼 그렇게 산수해볼까? 나 지금 이거 산수할 거지. 제일 첫 번째가 누구야? 어, 우리는 다 필요하지 않고 x의 제곱, x의 계수만 필요하지. 그러면은 써야 돼. 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게 지금 a제곱이지. 그 다음이 ab 쓸 차례지. 그 다음이 b제곱. 쌤이 일부러 제곱 형태로 쓰지 않고 다 풀어서 손으로 쓰고 있어. 일일이 다. 근데 x의 1창을 찾고 있습니다. 1창의 값이 여기 1, 여기서는 2가 있나? 1창의 값은 여기는 하나밖에 없니? 여기는 1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창 계수의 값은 3이라고요? 뭐 레벨 3가 이러냐? 아직까지 다 쉬운 거 맞죠? 선분이 AB가 지름이 되는 반원이 있습니다. AB가 지름인 반원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호 AB 위에는 P점? P라고 한 점에서 AB에 내린 수의 발이 Q점입니다. 그때 AQ하고 BQ가 지름이 되는 반원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둘러싸여진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네. 이 도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네. 지금 이렇게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 두 개를 제거한 거네. 그 도형의 넓이를 S1 그리고 PQ가 지름이 되는 반원의 넓이가 S2라고 합니다. 그럼 PQ가 지름이 되는 반원은 이런 건가? 이런 반원 넓이를 얘기하는 건 S2는 자, 일단은 S1부터 구해야 되겠다. 조건이 AQ 빼기 BQ의 값은 8루트 3이라고 하네. 그 S1 빼기 S2의 값은 2파이라고?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쌤이 앞에 거의 반지름은 A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뒤에 거의 반지름은 누구야? 이건 B라고 할까? 그러면 전체 지름 길이가 몇이야? 그럼 전체 큰 원의 반지름은 누구야? 지름이 2A 더하기 2B니까? 그러면 반원 넓이 어떻게 구하냐? A더하기 B제곱 듣고 있습니다. 그럼 원의 넓이고요. 네.
이게 전체 큰 반원 넓이인가? 거기서 작은 두 개의 반원 넓이를 빼야 돼? 이게 S1이겠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뭐만 남아? AB? 네, AB 파이가 남네요. 이게 S1입니다. 이제 문제는 S2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S2? S2의 값을 내가 어떻게 구해? 여기서 얘기한 건 뭐야, 식이 지금? AQ 길이에서 BQ 길이 빼라는데? AQ 길이가 몇이냐고. 너 자꾸 왜 파이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다. 뇌 활동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선분 AQ의 길이가 2A인가요? 지름? 반지름이 A였으니까? 근데 파이를 왜 붙였어? 호의 길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뇌 활동이 이상한 길로 흘러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술 한잔 하셨나요? 자, AQ의 길이의 값은 2A, BQ의 길이는 2B인가? 그럼 2A-2B의 값이 8루트 3이라는 얘기네. 그럼 A-B의 값은 4루트 3이라는 얘기인가요? S2만 좀 구했으면 좋겠구만, S2. S2의 값을 알려면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이러면 공부를 못해. 두뇌 활동이, 선생님이, 야, PQ 길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 내가 빨리빨리 활동해가지고, 선생님, 뭐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래야 돼. A. A. 아닙니다. 여기가 전체 큰 바운의 중심이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 길이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여기가 몇인데요? 그럼 여기 길이는 누군지 아나요? 여기 길이가 누군데요? 우리 수업하는 영상을 누가 볼까봐 살짝 무섭습니다. 뇌를 가지고 있으면 답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둘이 그냥 아주 쌍벽을 이룹니다, 지금. 배틀 붙었어요, 지금. 자, 오늘 배틀은 멍청함을 뽐내는 배틀입니다, 지금. 누가 먼저 맞출까요? 그럼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야? 중심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냐고요? A 플러스 B? 근데 여기 길이는 몇인데요? 그럼 A 플러스 B에서 2B만 빼면 되잖아요. 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길이 몇이에요? A-B예요? 우리 피타고라 정리도 알잖아요.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네요. 그럼 PQ 길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자, 그거는 제곱했을 때고요. 2, D. 네, 생각이라는 걸 하셨어요. 해줘도 됐나요? 네, 제곱한 거에 제곱한 거 뺐으니까요. 그럼 PQ 길이를 알고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J. 그게 루트 AB가 반지름이 되는 반원 넓이? 그럼 S2는 구했네? S2가 누구야? A. 반지름은 루트 AB지만 나는 반원 넓이 구하잖아. 이거라고요? S1에서 S2 빼라고 했던 것 같은데?
S1에서 S2 빼면 뭐가 되는데? 그게 네. 2파이래? 이게 S1 빼기 S2라고? 이게 2파이라고? 그럼 AB는 또 누구야? 우리 두 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구하라는 건 AB 길이 구하래? AB 길이는 뭐가 AB 길이였어? 이거였어, AB 길이가?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1번과 2번을 이용하라는 얘기네? 곱셈공식 써야 되나?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사이. 그래서 대입했습니다. 4루트 3을 제곱했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몇이란 얘기야? 답은요. 3. 답이 16인가요? 자, 고비가 어디가 고비인 줄 알겠어요. 선분의 길을 잘 못 구하네, 지금. 문자로 A, B로 하니까. 숫자로 했으면 빨리빨리 구했을 건데, 그치? 그거는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머리를 덜 사용하는 것 같거든, 제 생각에는. 너희가 어리석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너희가 아직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여태까지, 지금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태까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을까? 머리를 사용하는 훈련이. 선생님이 시켜드릴게요. 그때그때마다 화내고 욕해야 돼. 네, 훈련되는 대신 감당합시다. 자, 20번으로 왔습니다. 20번은 P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은 저 3차식이라고 하겠다. QX의 값은 2차식이고요. PX한테 4X를 더한 녀석의 값을 QX로 나누기 한 나머지가 5X 플러스 A입니다. 그때 A를 구해보세요. 그럼 지금 PX 플러스 4X라고 한 녀석의 값을 QX로 나누기 하겠다고? 그럼 몫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몫의 값은 밝혀준 적이 없어. 하지만 나머지는 밝혔니? 그럼 잘 모르겠으니까 대입하자 일단. 앞에 게 지금 3x의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1인가? 그걸 qx라는 식으로 나누겠다고? qx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을 몰라. 나머지가 5x 플러스 a일 뿐이야. 난 지금 a가 궁금하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식은 몇 차식일까? 아, 이게 1차식인 건 확실하네. 5x는 이항할까? a도 이항할까? 3x의 세제곱 11-a? a는 숫자지. 2차항과 1차항이 없는 거네. 난 여기는 1차식이 누군지 궁금한 거고 일단 2차항이 없어야 돼. 최고 참계수가 3이니까 여기는 3x가 있어야 되나? 근데 2차항이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 2차항이 마이너스 3x제곱 누가 있어야 돼? 3. 끝났네? 그럼 이제 몫의 값은 밝혔고 a를 구하라네. 아 그러겠네. a는 8이겠네. 쉽죠? 레벨 3라고 하는 것조차도 되게 쉽네요. 쉬운 거 맞아요? 좀 선생님 생각했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까다로운 거는 19부만 좀 도형이어가지고 좀 까다로웠나 보다. 나머지도 할만했죠? 네. 이번에는 2차 시계값이 있고 그 다음에 4차 시계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지. 나누기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선생님 지금 나누기 하려고 하거든? 4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5를 나누기 하려고 해요. 0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걸로 나누기 해볼 생각이거든? 제일 차이 몫값 뭐라고 적으면 되죠? 그럼 싹 다 4x제곱을 곱했더니 4x의 4제곱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빼려고요.
여기다 목색값을 이번에는 뭐라고 적지?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뺐습니다. 이번엔 몫은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뺐습니다. 이 식은 4차식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4차식의 값 우리가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누겠지. 근데 몫의 값이 4x의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가 몫인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3? 근데 이 값이 0이라면서요. 그래서 마이너스 3만 남아요? 이해 되셨나요? 또 앞에 3번이요. 다음 식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계산한 게 누군지 알아요? 알고 있네? 이거 이용하래. 지금 이거 구하라고 얘기했지. 근데 여기다 1을 곱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쌤이 1 곱하는데 지금. 그럼 똑같은 거지. 네. 근데 두 개 곱한 게 이거라며. 근데 2의 10승이 누군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2의 10승은 1024라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023이 답입니다. 또 모르는 게 있나요?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4번은 세 개의 건물의 평면도라고 얘기했고요. 선분의 길이는 x하고 y라고 하는 길이를 줬는데 a하고 b는 정사각형이고 c는 직사각형이래.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뭐 넓이, 둘레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먼저 평면도 c라고 하는 거에 둘레의 길이의 값을 식을 세우래. 식을 뭐라고 세우지? c의 둘레? 네, 그러네요. 2x 더하기 2y가 20이어서 x 더하기 y의 값은 10이네요. 세 넓이의 합의 값이 80이라니까 식을 뭐라고 세우죠? 네, 이 값이 80이네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세 건물의 부피의 값을 구하라고? 정육면체 모양으로 A, B 두 건물의 부피합?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구하라고? 그럼 필요한 녀석의 값은 합과 곱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닌가? 공식은 합의값을 산성한 다음에 근데 합의값은 10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이 10 대입했더니 1000 마이너스 30 xy인가? 근데 xy만 알면 되고 이거 변형하면 되겠다. 이게 합한 거 제곱한 거에서 뭐 빼야 돼? 100에서 20을 빼야지 80인가? 20이란 얘기네. 600이고 빼주면 400인가요? 자, 지금 쌉시다.